오늘 소개하는 사건의 내용은 영국에서 일어난 중년 남성의 미스테리한 죽음에 관한 의문의 사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콜드케이스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건인지 그 내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국 웨스트 요크셔주 웨이크필드 근처의 팅글리 마을에는 56세의 지그문트 아담스키라는 중년 남성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폴란드에서 보내고 2차 세계대전 후 1960년 37세의 나이에 아내 로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영국 시골의 작은 마을로 정착한 전직 광부였습니다. 때는 1980년 6월 6일 오후 3시 30분경이었습니다.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56세의 지그문트는 동네 가게에 식료품을 사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밤이 돼도 그는 귀가하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되어 그의 행방은 묘연해집니다. 그가 사라질 것이라는 그 어떠한 암시나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의 성품은 남과 대립하는 것을 싫어한 선량한 사람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린 자상한 가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실종된 다음 날 딸의 결혼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불안한 느낌의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아내는 가족의 행사를 앞두고 스스로 사라질 리 없다면서 범죄 피해나 사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경찰이 공개 수사까지 나섰지만 그를 봤다는 목격자나 그의 행방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영문도 모른 채 실종된 후 시간은 덧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가 실종된 지 5일째인 6월 11일이었습니다. 지그문트의 시신이 그의 집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토드 모덴의 석탄 야적장에서 목과 어깨에 의심스러운 화상 자국을 입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 45분이었습니다. 오후 근무를 준비하기 위해 야적장의 문을 열던 주인의 아들은 12피트 높이의 석탄 더미 위에 누워있는 지그문트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그문트는 석탄 더미 위에 등을 대고 하늘을 향해 올려다보는 자세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웨스트 요크셔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의 경찰관인 앨런 고디프리 경관이 도착했습니다. 앨런 경관은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무전을 했고 구급대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의 시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앨런 경관은 현장 조사에서 석탄 야적장의 주인 아들이 마당에 있었던 시간이 아침 11시였고 그가 떠날 때 문을 닫고 잠갔으며 그가 아는 한 아무도 안쪽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담스키 시신은 없었고 오후 교대 근무를 준비하기 위해 3시 45분에 게이트를 열고 있다가 아담스키 시신을 발견했다는 진술을 듣게 됩니다. 면밀한 조사 결과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시신의 전체적인 모습과 발견 방식입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자연사로 인한 사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의 셔츠와 시계, 지갑이 없어졌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의 머리 뒤쪽과 목, 어깨에 2도 화상을 입은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화상 자국에는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젤 같은 새로운 물질이 덮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이 같은 상처는 실종 전에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살아있을 때 누군가 부상을 치료하려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 의해 사망 후 수습된 것처럼 셔츠 단추가 제멋대로 잘못 채워져 있었고 옷을 벗긴 뒤 서툰 솜씨로 다시 입힌 것 같은 차림새였습니다. 신발은 절반 정도만 신겨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그의 몸이 마치 방금 샤워를 마치고 나온 것처럼 깨끗해 보였다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피부나 옷에 석탄 먼지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석탄 더미 시신이 발견된 위치로 이어지는 발자국이나 석탄 더미에 사람이 오른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방해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3m 이상 높이의 석탄 더미를 오른 것 치고는 그의 몸에는 석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하늘에서 석탄 더미 위로 그를 떨어뜨렸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시신을 볼 때 그가 강제로 끌려가거나 반항한 흔적을 찾지 못했고 무엇보다 사람이 있었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뜨리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앨런 경관은 말하기를 그의 얼굴이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고 나중에 검시관으로부터 그가 세상을 떠날 당시 큰 두려움이나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은 이 미스테리한 실종과 죽음에 이른 지그문트 사건을 대대적으로 기사화하여 특종으로 보도했습니다. 언론이 이 사건을 UFO와 연루된 사건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비치면서 기사화한 배경에는 그 시기에 많은 UFO 관련 목격담이 나왔고 지그문트의 실종도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국에는 UFO 목격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석 달 전인 1980년 3월 몇몇 사람들은 클로버 모양의 이상한 비행물체가 하늘을 나는 것을 봤다고 했고 그해 4월에는 빛을 내는 풍선 같은 물체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선데이 미러즈의 저널리스트인 존 시어드는 지그문트의 사건에 대해 일면 머릿기사로 실렸을 때 엄청난 반응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말 그대로 말이죠. 수천 통의 편지와 수백 장의 사진 그리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사로잡은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그문트가 미스테리한 죽음에 이른 사건을 외계인에 의한 납치로 심증을 굳혀갔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외계인들이 그를 연구 목적으로 납치했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다시 옷을 입혀 석탄 더미 위로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죽기 전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이 그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지그문트의 사망을 일으킨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제2부에서는 지그문트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시신을 살핀 검시관의 증언과 아울러 센터의 견해도 같이 전해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